남자들은요, 힘들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외롭다는 말은 더 못하고요. 그냥 괜찮아 하고 삽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애들 앞에서도. 근데 저 솔직히 말할게요. 55살이 되던 해, 저는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탔어요. 목적지는 파리. 배낭 하나, 통장엔 250만 원. 그리고 영어 실력은 중학교 2학년 수준. 40평생을 가장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그냥 나로 떠난 여행. 오늘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일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파리에서 혼자.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이름은 박정수입니다. 55살 중소기업 영업부장. 아내 하나, 딸 둘. 이게 제 자기소개의 전부였어요. 25살에 취직해서 30년을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고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 주말엔 애들 학원 셔틀 운전기사. 집안일은 솔직히 잘 몰랐어요. 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어요. 청구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몰랐고 애들 학교 담임 선생님 이름도 몰랐어요.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 그게 저였어요. 어느 날 저녁밥을 먹다가 큰딸이 말했어요. 아빠, 요즘 어때? 저는 밥 먹던 손을 멈췄어요. 요즘 어떠냐고요?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안 했거든요. 저도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고요. 그냥 그렇지.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딸이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저도 더 이상 생각 안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나 요즘 어때? 대답이 안 나왔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느낌. 그게 제 55살 가을이었어요. 계기는 퇴근길 유튜브였어요. 지하철에서 알고리즘이 던져준 영상. 제목이 60대 남자 혼자 로마 여행기였어요. 저는 그 영상을 클릭했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영상 속 아저씨가 콜로세움 앞에서 혼자 멀뚱히 서 있는 장면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 아저씨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그리고 그 다음 생각. 저거 나도 가고 싶다. 지하철을 내려야 했는데 놓쳤어요. 영상을 보느라. 그날 밤 11시 와이파이 연결하고 검색했어요. 50대 남자 혼자 유럽 여행. 블로그들이 쏟아졌어요. 다들 처음엔 미쳤나 싶었다고 했어요. 다들 돌아와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새벽 1시까지 읽었어요. 그러다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인천-파리 왕복 91만 원. 저는 그걸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결제는 안 하고 그냥 담아만 놨어요. 3일 동안 매일 들어가서 봤어요. 가격이 오를까봐 뭔가 핑계를 찾는 것처럼. 나흘째 되는 날 점심을 혼자 먹으면서 폰을 꺼냈어요. 부대찌개 국물 식어가는 옆에서. 야, 박정수. 너 55살이야. 지금 안 가면 언제 가? 저는 그냥 결제를 눌렀어요. 91만 원. 카드 승인 문자가 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부대찌개 한 숟가락을 더 떴어요. 태연한 척? 근데 손이 약간 떨렸어요. 문제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느냐였어요. 저는 3일을 못 말했어요. 왜냐면 우리 결혼 27년 동안 제가 혼자 어딜 간 적이 없거든요. 출장 빼고. 그러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내가 설거지하는 뒤통수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 다음 달에 유럽 갈 거야. 아내가 설거지를 멈췄어요. 뒤를 안 돌아봤어요. 누구랑? 혼자. 긴 침묵. 그러더니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2주. 더 긴 침묵. 밥은 잘 챙겨 먹어. 끝이었어요. 저는 그 뒤통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고맙다. 말론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딸들한테 말했다고 해요.
아빠가 요즘 좀 힘든 것 같더라. 그냥 보내줘라. 저는 그 말을 한참 후에 딸한테서 들었어요. 그때 또 눈물이 날 뻔했는데 꾹 참았어요. 저 원래 안 울거든요. 출발 당일 아침, 저는 공항에 혼자 갔어요. 아내가 배웅 안 해줬냐고요? 안 해줬어요. 제가 말했거든요. 됐어. 남자들은 좀 그렇잖아요. 배웅 받는 게 쑥스럽잖아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어요. 직원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실력을 총동원했어요. 패스포트, 여권 내밀었어요. 통과. 수화물 보내고 출국 심사 통과하고 면세점 지나면서 저는 멈췄어요. 뭔가 사야 하나? 아내한테? 딸들한테? 근데 떠오르는 거 없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27년 같이 살았는데 선물을 뭘 사야 할지 모른다는 게 그 순간 좀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사자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저는 처음엔 영화를 봤어요. 다 영어. 자막 설정하는 법을 모르겠어서 그냥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대충 몸짓으로 파악하면서. 옆자리 아저씨가 불 끄고 금방 자던데 저는 잠이 안 왔어요. 그냥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고 캄캄한 하늘을 봤어요.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파리샤를 드골 공항 도착. 입국 심사. 심사관이 물었어요. 퍼포스 오브 비짓? 저는 말했어요. 투. 2점. 통과. 이제 문제는 시내로 가는 거였어요. 아리알 B 기차를 타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블로그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겠어요. 표지판이 있긴 한데 죄다 프랑스어. 저는 지나가는 젊은 남자를 불렀어요. Excuse me. 아리알 B? 그 친구가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Thank you. 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일단 역 안에 들어갔어요. 표 사는 기계가 있어요. 프랑스어 화면이에요. 언어 변경 버튼을 눌렀어요.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모르겠어요. 뒤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압박감. 저는 어떻게 표를 샀어요. 나중에 보니 우리 돈으로 약 1만 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개찰구에 넣었어요. 통과됐어요. 다행이다. 기차를 탔어요. 방향이 맞나? 모르겠어요. 저는 옆에 앉은 할머니한테 폰을 내밀었어요. 구글맵에서 호텔 이름을 보여드리면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어요. 그렇게 파리 시내에 도착했어요. 호텔은 오페라 역 근처였어요. 배낭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방은 작았어요. 진짜 작았어요. 화장실이랑 침대 사이가 한 발짝. 근데 상관없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파리 골목 소리가 들어왔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 소리, 어디선가 음악 소리. 야, 나 지금 파리에 있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어요. 저 원래 안 이런 사람이거든요. 둘째 날 루브르를 갔어요. 세계 최대 박물관이잖아요. 남자는 일단 스케일 큰데 가야죠. 근데 루브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는 지도를 들고 들어갔는데 10분 만에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모나리자를 찾아가는데 표지판을 따라가면 또 모르는 복도가 나오고 40분을 헤맸어요. 그러다 비슷하게 지도 보면서 헤매는 남자를 만났어요. 한국 사람이었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아요. 모나리자 찾으세요? 네, 저도요. 우리는 팀을 결성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살 많은 60대 초반 아저씨였어요. 역시 혼자 여행 중이라고 했어요. 우리 둘이 같이 헤매다가 결국 모나리자를 찾았어요. 근데요, 모나리자가 생각보다 작아요. 진짜로 작아요. 저는 그 웅장한 루브르 안에 있는 모나리자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그림 크기가 어른 팔뚝의 길이도 안 돼요. 게다가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모나리자. 생각보다 작네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거 다 그래요. 실망하러 오는 거예요. 웃음. 우리 둘은 루브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도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30년 직장, 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 나온 여행. 집에서 뭐 한다고 하고 나오셨어요? 운동하러 간다고 했어요. 유럽까지요? 이름도 몰랐어요. 연락처도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 30분이 여행에서 제일 따뜻한 시간 중 하나였어요. 셋째 날 저는 마트에 갔어요. 파리 동네 슈퍼마켓. 뭔가 사 먹으려고요. 저는 햄이랑 빵을 골랐어요. 계산대에 섰어요. 계산원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어로. 저는 파던? 했어요. 아주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신용카드를 내밀었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카드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비닐봉지 필요하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전 세계 마트 직원은 다 비슷하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빵에 햄을 끼워 먹었어요. 파리에서. 혼자. 빵이 딱딱하고 햄은 좀 짰어요. 근데 왜 맛있냐고요? 파리라서요. 파리에서 5박을 했어요. 숙소에서 만난 한국 여행객이 말했어요. 로마 안 가세요? 기차로 금방인데? 저는 말했어요. 아, 저는 계획이. 그러다 멈췄어요. 계획? 내 계획이 뭐야? 돌아가서 회사 가는 것? 가죠 뭐. 그렇게 즉흥으로 로마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이탈리아 고속열차 트렌이탈리아. 창밖으로 이탈리아 시골 풍경이 지나갔어요. 포도밭, 언덕, 빨간 지붕집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 30년 동안 창밖을 본 적이 있던가? 출퇴근 지하철에서 핸드폰만 봤지. 창밖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갔어요. 처음 봤을 때 저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TV에서 봤던 그 건물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2000년 된 건물이.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봤어요.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에 지어진 건데 아직도 저렇게 서 있구나.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0년이 지나도 저 건물은 저 자리에 있는데 나는 55년 살면서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나? 좀 거창하죠? 근데 그때 진짜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트레비 분수에 갔어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다들 커플이거나 가족이거나 친구들이거나 저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동전을 던지면 다시 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100원짜리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한국 동전 들고 갔어요. 던지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다시 오게 해주세요. 근데 다음엔 와이프랑 같이요. 진짜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 좋으니까 이걸 혼자 하기 아까운 거예요. 파리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 밤. 저는 에펠탑 앞 광장 잔디밭에 앉았어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한 캔. 에펠탑이 정시마다 반짝이는 불빛쇼를 하거든요. 저는 맥주 따면서 그걸 기다렸어요. 갑자기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저는 그걸 보면서 폰을 내려놨어요. 사진 찍으려다가 그냥 뒀어요. 눈으로만 보자. 그 순간이 너무 아까워서. 30년 동안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산 적이 없었어요. 항상 다음 달 실적, 내년 목표, 애들 대학. 근데 그 순간 에펠탑 불빛 앞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시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지금 이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 원래 안 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났어요. 남들 볼까봐 맥주캔으로 얼굴 가렸어요. 55살 아저씨가 파리 에펠탑 앞에서 맥주캔으로 얼굴 가리고 울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어요. 귀국 전날 밤. 저는 술 한 잔 마시면서 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일기는 안 쓰는 사람인데 그냥 뭔가 적고 싶었어요. 정수야, 너 생각보다 잘하더라. 길 잃어도 찾고 말 못해도 어떻게든 되고 혼자도 밥 먹을 수 있고 혼자도 걸을 수 있고 근데 알겠냐? 혼자 하니까 더 잘 보이더라. 집에서 못 보던 것들이 아내가 왜 가끔 힘들어 보였는지 애들이 왜 말수가 줄었는지 내가 왜 텅 빈 느낌이었는지 돌아가면 조금 달라지자. 일 말고 다른 것도 좀 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그 메모를 지금도 가끔 꺼내봐요. 2주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공항에 아내가 나와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와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가까이 가서 말했어요. 왜 나왔어? 그냥. 우리 부부가 원래 그래요. 말은 짧은데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집에 오니까 딸들이 있었어요. 큰딸이 말했어요. 아빠 얼굴이 좋아졌다. 그래? 응. 뭔가 가벼워 보여.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가벼워 보인다고. 30년 짐을 잠깐 내려놓고 왔더니 그게 얼굴에도 보이나 봐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저 이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밥 뭐 먹고 싶어? 주말에 뭐 하고 싶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27년 동안 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듬해에 아내랑 같이 포르투갈을 갔어요. 트레비 분수 동전이 이루어진 거죠. 아내가 포르투갈 골목에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어. 저는 그 말이 좋으면서도 찔렸어요. 내가 27년 동안 물어보지 않았구나 싶어서.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가장 또는 직원으로만 살아온 분들, 뭔가 하고 싶은데 나이 핑계, 돈 핑계, 영어 핑계 대고 있는 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 영어 못해도 다녀왔어요. 길 잃어도 돌아왔어요. 혼자 밥도 먹었고 혼자 지하철도 탔어요.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 그 무서움은 공항 들어서는 순간 반으로 줄고 비행기 타는 순간 또 반으로 줄고 막상 도착하면 할만한데 가 돼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이번엔 내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가고 싶은 나라 이름 하나 검색해 보는 것. 그것만.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